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조작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검찰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최혜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사단장을 피해자로 전환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과 주가 조작범 이종호, 김건희의 연결고리가 드러난다면 주가 조작 BP 패밀리들이 국정에도 관여하여 사익을 취해온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이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김건희의 주가 조작 정황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정 매매 의혹입니다. 통정 매매의 주요 정황 증거는 메시지와 주문 시간이 일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 선수들의 메시지를 보면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 25초에 김모 씨가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뒤에 김건희 명의의 계좌에서 동일한 주문이 실행되었고 법원은 이 거래를 통정 매매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민 씨는 1분 24초 후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장을 했고 20분 43초 뒤 김 씨는 다시 매도하라 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통정 매매 정황으로 김건희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주식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사전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말하자 김건희는 예, 체결됐죠 라고 답합니다. 또한 영차 작전 시기였던 2009년 7월에도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들이 매도 주문을 내놓자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 주문을 내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김건희는 통정 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주문의 실행입니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공개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녹취록을 분석해보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 주가 조작 사실의 인지 여부는 범죄 사실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5가지 근거를 보도했습니다. 1. 물량 부담과 매도 요청입니다. 1차 작전 시기 김건희는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통화에서 2만 주를, 6월 30일에는 5만 주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김건희가 주식 물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차 작전 시작 후 매수 전환입니다. 이 시기에 급격한 매매 패턴 변화를 보이는데요. 1차 작전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하자 김건희는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2차 작전이 시작되자 다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 2010년 10월 28일과 29일에 각각 1억 6,700만 원과 3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는 주가 조작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12시 통정 매매 정황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김모 씨가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7초 뒤 김건희 명의의 계좌에서 동일한 주문이 실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통정 매매로 판단했는데 김건희는 지난 7월 검찰 출장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반박할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 주가 조작 사전인지 정황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는 1차 작전 말미에 주식 물량에 부담을 느끼며 매도를 요구했으나 2차 작전이 시작되자 다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이는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입니다. 또한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신한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와 얘기를 좀 해봤냐는 물음에 아침에 통화했다는 통화 녹취를 보면 최은순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보이며 권오수 씨는 공판 중에 검사가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을 얘기해준 적이 있냐고 묻자 1년에 한두 번 도움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5. 이상거래 경고입니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 작전 중 증권사로부터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계좌 사용과 계좌 동원, 계좌 관리 등 의심거래 정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차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인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며 김건희를 직접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먼저 검찰은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점을 인정했지만 김건희가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의 계좌 3개, DS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고 인정했고, 이 계좌들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시세 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좌 관리에 있어서도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김건희가 2010년 5월 이후 주식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됩니다. 또한 이종호의 블랙펄 인베스트도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심거래 정황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 8월에도 주가 방어 등을 요청하며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결혼 이후에도 주가 조작 의심 거래가 계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짜고 진행한 거래, 즉 통정 매매로 규정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량과 가격의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은 통정 매매의 증거로 보았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거래를 통정 매매로 판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공모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서 1차 주포 이모 씨의 진술이 드러났는데요. 이모 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주식 수익 분배를 놓고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모 씨는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모 씨는 김건희가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하며 주식 주문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등을 BP 패밀리로 지목하며 이들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진술했는데, 김 씨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지난 7월 검찰 출장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거라며 통정 매매가 아니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1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5월 이후로는 자신이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했고, 주가 조작 선수들은 물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도 협의 없이 온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매매했다는 겁니다. 일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밑밥을 깔았지만 조작 증거와 판결문이 있는데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이에 검찰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통정 매매라고 판단한 거래를 김건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가 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여럿 있어서 우연의 일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는 어렵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물증이 없다니 미친 검사 맞네요. 한편 최근 이종호 씨는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로비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독방에 머물며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고,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건희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또한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최근 해명에 나서며
자신을 김건희 계좌관리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등을 BP 패밀리로 지목했습니다. BP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로 주가 조작 세력들의 본부 역할을 했고, 김 씨는 이들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검찰 수사 개시 후 이들은 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종호가 김건희 명의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가 조작 혐의로 김건희를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이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요.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기소한다면 대통령의 경로와 사법적,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고,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경로에 직면하여 정권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폭탄 돌리기, 시간 끌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도 검찰은 한동훈의 반란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